매주 월요일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고품격 본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오늘도 대한정치신당 박지원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추워지니까 이거 올해가 다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모든 게 좀 잘 정리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요. 이게 또 날씨 추워지니까 좀 있으면 또 총선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그 박지원 의원님 오시기 전에 네. 우리 교사 한 분과 함께 시정연설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정시 확대 네.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여쭤봤는데 많이 놀랬다. 일단 놀랬고 지금까지 정책의 기조랑 많이 달라가지고 당황스럽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도 지난주에 그 시정연설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정시 확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어떤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은 시정연설이나 연두 기자회견은 네.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비서실에서 종합해서 대통령께 보고해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작성하고 최종 단계에 다시 한번 정부하고 조율해서 네. 하는데 도대체 뭐 경제가 좋다, 고용이 좋다 하는 것도 깜짝 놀랄 얘기지만은 네. 특히 가장 민감한 대학 입시 문제에 대해서 네. 수시, 정시를 늘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충격적이었고 네. 더욱이 교육부총리가 그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하면은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시정연설 아닌가?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구랑 협의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 시각으로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아까 그 선생님도 정권 실세가 한 거 아니냐? 실세가 누구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텐데 정상적인 라인은 아닌 것 같고 교육부 라인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인 것 같은데 누군가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그냥 통칭해서 정권 실세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 제가 이제 지난 네. 주말에 3박 4일을 또 목포, 민심 탐방을 또 광주 예. 이제 매주는 저는 금기원래 예. 이렇게 주말에 갔다 오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그래도 수시로 지방 소도시나 지방 농어촌에서도 스카이에 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몇 명씩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만약 정시로 되면은 결국 강남 8학군 네. 아파트값 오르고 사교육불로 오르고 거기밖에 못 가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문재인 정부 마저도 없어진다 하는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 강남 8학군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거기도 불만을 갖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분들도 상당히 수시 덕을 보았는데 이제 다시 사교육과 애들을 마치 굉장한 혹사의 교육을 시키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정시가 좋다, 수시가 좋다 이런 것을 분석해서 말할 만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그건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국회 얘기 잠깐 해볼게요. 예. 국회가 지금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좀 먼저 뭔가 일을 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갖고 뭔가 산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뭐 사법개혁법하고 선거법하고 이게 뭐를 먼저 처리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이제 논쟁적이고요. 지금 민주당은 처음에 사법개혁안부터 먼저 공수처법 먼저 처리하자라고 얘기했다 그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지금은 들어갔고 여기에다 지금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 10% 정도 늘리는 안을 다시 또 언급을 했어요. 그러한 문제가 TV나
방송 네. 신문에 거론되니까 이 호남에 예. 농어촌이 많잖아요. 예. 거기에서는 그건 너희들 문제고 국회의원 예. 당신들 문제고 예. WTO에서 개도국 권리마저 포기를 해버리면은 예. 우리 농어촌은 다 죽는다. 네. 정부 보조 항상 약속만 하고 안 해줬다. 네. 한미 FTA 체결 당시는 제가 주도적으로 원내대표로서 네. 협력해가지고 됐어요. 네. 그때도 한유 네. 한유 FTA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서 연간 1,000억씩 조성을 해가지고 1조를 만들어서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약속을 했어요. 네. 안 내버려요. 예. 그러니 그것도 1조도 못 만들어주는 그렇게 약속하고 했던 것도 안 해주는 정부가 네. 무슨 농어촌을 보호한단 말이냐. 결국 이것도 재벌들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농어촌을 또 죽인다. 이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 2, 3년은 사실 농촌이 조용했습니다. 네. 쌀값이 비싸가지고. 그런데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패스트트랙 하면 네. 그래서 제가 그 농어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예. 농어촌은 인구가 줄어가지고요. 예. 지금도 3, 4개 군이 합쳐서 4개 네. 군까지 한 개 선거구가 되는데 네. 더 줄어가지고 결국 농어촌을 대변할 수 있는 네. 국회의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패스트트랙 상정이 막 됐을 때 30석 증언해야 된다라고 네. 했다가 몰매를 맞았는데 그 여론 안 좋죠, 그거. 예. 그렇죠. 지금 예. 우리 여론은 뭐 국회를 거의 없애버리는 게 좋다 예. 할 정도로 국회에 대한 여론이 나쁜데 심상정 의원께서 그렇게 10% 결국 30명을 네. 증원하자 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네. 도농 간의 균형 발전 또 인구와 이 면적을 예. 대변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렇게 한국당이 또 민주당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수처법이나 뭐 이런 법들이 난항입니다. 난망이고. 근데 이제 일단은 선거법부터 얘기를 하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일단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론의 부담이 크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줄이자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원을 줄이자 그러고. 또 국민 여론은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반대가 압도적입니다, 사실은. 그죠? 자유한국당도 그러한 내용을 알면서 네. 줄이자 하는 것은 파퓰리즘입니다. 그리고 세계 5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국회의원 우리나라가 적습니다. 네. 만약 국회의원이 적으면은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도 못하고 예산의 낭비 같은 것을 견제할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체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할 일 못한다. 네.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 한국당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밤낮 광화문, 부산, 대구로 돌아다니니까 국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사실 민주당도 이 선거구 조정을 하면은 득볼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다양한 농어촌 선거구 지방 수도권 이외에는 다 반대합니다. 통과시킬 자신이 없어요. 만약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선거구 조정을 하면은 정의당이나 네. 제가 볼 때는 친박신당이 이익을 보고 나머지 정당은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또 저희 대한신당 같은 경우에도 글쎄 이해득실이 어쩐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이 정치 개혁을 위해서 선거구 조정은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민주당이 이끌어야 가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같이 하자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 총선 앞두고 정원이 뭐 늘어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없다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면. 지금 없다고 보면은 결국 선거구 조정은 또 물 건너가는 거죠. 예. 그런다고 국민을 설득해서 10% 30명을 늘리는 것은 또 설득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지금 현재의 세비 등 네. 예산을 동결시키고 증원하더라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자 이런 것을 내고 있지만은 민주당도 한국당도 안 한다고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예.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민주당이 리더십을 잃었어요. 처음 약속할 때는 선거구 조정,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이런 순서대로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예. 느닷없이 공수처 먼저 하자. 네. 또 그랬다가 뭐 소위 그들이 말하는 군소정당, 대한신당이나 정의당이나 네. 평화당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같이 하자. 그러면서 이제 정의당에서 또 우리 바른신당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제기를 한 거예요. 네. 물론 그 패스트트랙 이전에는 심상정 대표가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패스트트랙 하고 나서는 제가 저희 대한신당에서 먼저 제기를 했는데 우린 몰매를 맞았어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공수처법도 사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반대하고 있고요. 그죠?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은 원래 반대했고. 네. 그러면 그 검찰 개혁, 그러니까 사법개혁법도 좀 난항이고 선거법도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다 난항입니다. 이게 되긴 되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에 올렸지만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네.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네.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신당을 설득할 것인가. 정의당을, 평화당을. 네. 여기에 매여 있는 능력. 이게 합치지 않으면은 자기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혁은 한꺼번에 안 되니까 선의훈환 먼저 쉬운 것부터 해나가자. 네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하고 또 확실하게 민주당에서 보장을 해줘가지고 증언 같은 것을 검토해서 네. 선거구 조정도 하자 하면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떠한 대책도 없이 뭐 밀어붙인다고 하면 안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원내 의석 국회의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민주당 지도부한테 대한신당이나 평화당이나 네. 정의당과 항상 생각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참여해서 논의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을 밀고 가야지 아무런 소통 없이 앉아있다가 깃발 들고 따라와라. 절대 안 따라간다. 지금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민주당 깃발을 누가 따라갑니까? 민주당이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지금?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그 종기회를.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맞이하면서 모든 그러한 개혁 입법이 사개특에서 청개특에서 논의되던 것이 지금 실종돼가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좀 연장선에 있는 얘기긴 한데 그 일부 의원들,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하고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도 굉장히 같이 가까운 분들이고 또 법사위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깝죠. 아, 이 두 분 다 참 법사위죠. 예. 그리고 이철희 의원은 이제 그 전부터 잘 알고. 네.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조국 사태를 맞으면서 민주당 지금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러한 행태를 보고 굉장히 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느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국당은 무조건 발목을 잡고 네. 그런다고 민주당은 이끌어갈 힘은 없고 청와대는 엉뚱한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법사위에서 싸우시던 분들이에요. 네. 한국당과 그런데 저는 민주당도 아니면서 민주당만큼 더 많이 싸웠어요. 갑자기 듣고 말씀. 아니 그런데 예. 그러한 것을 아마 견디지 못하고 이번에는 좀 쉬어가겠다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봐요. 견디지 못한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시죠? 뭘 못 견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민주당이 네. 제 방향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고 한국당은 사사건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갈등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조금 더 들으면 뭐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없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님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눈. 네, 윤태곤의 눈 의자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간단하게 언급하다 예. 말았는데 표창원 의원, 이철희 의원 불출마 이게 국회에서는 좀 후폭풍이 있겠죠, 당연히. 나비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조간신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신문에서 이 효과가 이번 주에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많이 다뤘어요. 네. 지난주에 표창원 의원, 그 전주에 이철희 의원이었는데 두 사람이 선언에 일단 공통점이 되게 많습니다. 사람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의원이 되기 전에 방송 활동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셀럽이었고 유명인이었다. 네. 예. 또 국회에 들어와서도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높은 지명도를 유지했습니다. 한 사람은 비례대표고 한 사람은 지역구 의원이라는 차이가 있지만은 두 사람 다 다음 공천 걱정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어떤 사람의 공통점이 네.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나가면서 말한 내용 같은 것들도 공통점이 큰 있어요. 틀에서 보면 자 개인적 차원에서는 소진. 내가 소진됐다. 내가 많이 힘들다. 소진됐다. 예. 예. 그다음 정치적 차원에서는 반성을 불출마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금 네. 정치 현실에 대한. 또 약간 더 좁혀보자면은 두 사람 모두 법사위 위원이에요. 방금 이제 박지원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이른바 조국 전국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점이죠. 네. 박 의원께서는 이제 한국당하고 열심히 싸운 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이 두 사람들 힘들게 한 것 같아요.